당신만 아직 모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진짜 위험합니다. 왜 환율이 1,500을 넘었을까요? 왜 부자들은 이미 현금을 쥐고 있을까요? 왜 뉴스는 괜찮다고 하는데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신호일까요? 지금 이걸 모르면 앞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짜 위험 신호 5가지를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더 불안할까? 돈을 모으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 느낌일까?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 건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장보러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외식 한 번 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에서는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을까요?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것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퍼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년이 지나도 자산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감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돈을 모으고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1,500.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가 비싸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항상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수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동합니다. 이게 환율 상승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믿으면 돈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돈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금리 격차입니다. 지금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자가 높은 곳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한국 안에 돈이 줄어듭니다. 돈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어듭니다. 기업이 힘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결국 개인이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는 단순히 비싸진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13,000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당신의 돈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저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저축만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사는데 더 힘들어지고 돈을 모으는데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조는 바뀌었는데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부동산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줄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건 돈이 묶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산이 오르지 않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유지비도 계속 나갑니다. 기회는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소비 감소입니다. 사람들이 덜 쓰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지출을 미룹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하락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현금을 늘립니다. 리스크 자산을 줄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버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스크를 줄이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리한 대출입니다. 감정적인 투자입니다.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인지, 흐름이 있는 곳인지, 리스크 대비 괜찮은지,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확보, 리스크 줄이기, 돈의 위치 점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무리한 대출, 감정 투자, 준비 없는 창업. 지금은 공격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버티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버티면서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준비입니까? 버티기입니까? 당신의 돈은 흐르고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당신은 지키고 있습니까? 잃고 있습니까? 이 채널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채널입니다. 지금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 더 중요한 기준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잃지 않는 시기입니다.